네. 온갖 것들이 지금 구독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구독 경제란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 뉴스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와,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 뉴스도 그러면 구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발상을 포털이 했고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냐. 이것도 약간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네요.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경제나 이쪽 소설. 맙소사. 정답 소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콘텐츠를 구독하면 쿠키를 2개 드립니다. 아 진작 얘기하지. 아, 이 쿠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하면. 웹툰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시대가 좀 역전이 된 것 같다. 아 이거 이렇게 스위트홈을 됐습니다. 보는데 쿠키가 없어가지고 진짜. 미디어 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 네,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네. 처음으로 동시에 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네, 쭉정이들은 가고 금준경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일정상 불참했던 네네.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뭐 전에 장석희 기자가 나왔을 때도 살짝 얘기했지만 네. 그때 금준경 기자가 저한테 급히 밤에 전화를 해서 네. 선배 10분만 좀 일찍 나와줄 수 있냐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다음날 없어가지고 네. 꼭 10분 일찍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는데? 맞추기 어려운데? 했는데 제가 그날 마침 10분 일찍 도착을 했어요. 네.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금준경 기자가 나를 굉장히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취재를 나갔죠? 네, 맞습니다. 취재 네. 일정이 제가 그 녹화 시작하고 30분 후에 시작하는 회의가 있는데 네네. 그 취재 회의가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들여보내져요. 그래서 딱 맞춰서 이렇게 미리 좀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네, 근데 뭐 방송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재밌었던 네. 그런 편이었고 금준경 기자랑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저번 주 방송들이 대박이 터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저번 주에 올렸던 방송 3편을 합쳐서 네. 그 유튜브 조회수가 1,500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잠깐만, 정지하면 아니지? 네네. 네네. 네. 이 조회수도 뭐 기존에 올라온 편들을 다 합치면 한 1,000회 정도였으니까 네. 150% 정도의 증가를 많이 보였다. 늘었네요.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좀 많은 다행이네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고, 네, 감사하게도 해주시는데, 좋아요는 잘 안 누르시더라고요. 네, 할 말은 좋아요. 있지만 네. 좋아하진 않는다.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고리즘이 좀 네. 많은 분들에게 배달을 해줍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몇 개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보고 네. 좀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썬고님께서 네 고씨이신가 봐요. 고선님. 네네. 고선님이라고 하니까 좀 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상호 화이팅. 네. 그리고 뒤에 근데 포맷이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하면 좀 안 남기셨어요. 지루할까요? 내가 없애야 되나? 그리고 방음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맞습니다. 저도 방송 보다가 삐용삐용 따릉따릉 이런 소리가 막 밖에 들리는 게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이 녹음을 옆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미디어 오늘이 자본력이 이제 충만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방음 시설도 갖추고 좀 스튜디오 같은 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때서요? 네? 우리 회사가 어때서요? 우리 회사는 아니니까. 제 회사가 어때서요? 네, 너네 회사니까. 네. 어쨌든 그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추가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한번 고민을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포맷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YJ님께서 이 정상근 기자님 그 진행하는 걸 이제 방금 알았네요. 알고리즘이 알려줘서 반갑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열일을 해야 되니까 네, 좋아요, 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뚱문양님께서 이 미디어를 소송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되어 가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게 아마 그 출입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법조기자단. 네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됐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죄송합니다. 들어보도록 네. 하고 그리고 OK 파크님께서 네. 박옥씨죠. 박옥님. 네. 미디어 오늘은 조중동 가짜 언론과 맞서서 진실을 보도하는 몇 안 되는 언론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 기자의 본분을 잊지 않는 그런 자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네. 이렇게 딱딱한 글을 남기시고 뒤에 하트를 하나 붙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응원 잘 받아 안고 얘네들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준경 기자랑 할 얘기는 사실 좀 언론계에서는 주목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독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실 만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오늘은 한국 언론이 과연 우리 독자분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기사를 썼는데요. 네, 저랑 박서영, 김혜리 기자 이렇게 셋이서 기사를 같이 썼고요. 네. 이 주제는 한마디로 뉴스 유료화라고 하죠. 요즘 유료 구독, 그리고 좀 넓게 보면 후원제 모델까지 좀 언론 분야에 이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과연 될까? 우리 독자분들이 언론사 뉴스를 돈 주고 사보실까? 그런 고민들을 좀 녹여냈던 기사입니다. 사실 한 20년 전, 한 네.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를 돈 주고 사본다는 건 되게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신문을 사봤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뭐 인터넷에서 이제 뉴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문을 사서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포털이 들어오면서 이 뉴스를 돈 주고 사서 본다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공짜 뉴스가 이제 일반화가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뉴스를 다시 한번 이제 유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뭐 이런 움직임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 네이버에서 이제 작년 말부터 언론사한테 찾아가서 제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할 거다. 언론사들도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사실 이제 구독이라고 하면 용어가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되게 요즘은 구독이 일상이 됐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런 것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막 이제 다운로드 이런 데 많이 의존했었는데, 불법 다운로드. 그런 지인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인들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 그게 그때만 해도 그렇죠. 지금과는 달랐던 게 막 드라마 하나 700메가 다운받는데 10시간 걸리고 막 이랬다. 그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네, 자고 일어나는데 안 눌러놓고 자가지고 네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OTT라는 게 생겨나면서 좀 이런 미디어 분야의 구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이제 버거킹도 한 달에 구독을 딱 하면 버거를 막 보내주는 구독도 있고, 네. 면도기 구독, 면도기 구독, 또 셔츠 구독, 커피 구독도 있어요, 요새. 맞아요. 네. 온갖 것들이 지금 구독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구독 경제란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 뉴스도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와,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 뉴스도 그럼 구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발상을 포털이 했고, 이제 언론사들이 제안을 넣어서 거의 6개월 넘게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 기간이 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사들이 좀 회의적인 경우도 많았고, 포털도 스스로도 될까 지금 이거? 네. 여러분이 이제 구독 서비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포털이 뭘 새로 출시하면 엄청 홍보를 잘하면 우리가 매일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적어도 1,000만 명은 알아요. 근데 어, 지금 이거를 하는 게 모르고 있다는 건 포털도 반신반의. 네, 만들었지만 우리도 만들긴 했지만 아직 뭐 내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럼 뭐 시작은 안 한 거네요, 일단. 정식 출시는 했지만 홍보는 잘 하지 않는. 출시. 그게 지금 좀 신기한 게, 출시를 보통 했으면 네. 포털이 최선을 다했다면 온 국민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어요. 첫 화면에 다 올려놓고 이러면. 네네. 근데 포털도 자신들이 최선을 다할 만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콘텐츠가 부실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직까지는 홍보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명품샵을 만들었는데, 네. 어디 뭐 무인도 한가운데 만든 좀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아무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네. 찾아갈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해서 콘텐츠 구독 서비스예요. 그래서 총 2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중에서 13개가 이제 언론사. 나머지는 이제 콘텐츠 이제 관련해서 하는 기업들, 원래 출판사 베이스나 이제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 베이스로 된 기업들이 있고, 이제 주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언론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경향,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제 프리미엄 조선과 땅짓고, 땅짓고는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자매 매체인데 이렇게 2개 들어와 있고요. 월 4,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월 4,900, 4,900만 원이래. 4,900원에. 네, 만나볼 수 있고, 동아일보는 3개가 있습니다. DBR이라고 해서 경제 경영 리포트, 또 HBR이라고 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어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하비리. 네. 그리고 엣지 리포트라고 해서 과학과 첨단 테크 정보.
이거는 이제 동아사이언스라는 어. 자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동아일보는 이제 한 달에 5,0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한겨레는 코인데스크 코리아라고 코인데스크 네, 코리아. 블록체인 네. 전문 매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달에 3,900원. 또 경향신문은 경향눈이라는 이름인데 SNS인가? 이게 조금 네. 뭐 좀 더 설명드리고 경향도 마저 설명드릴게요. 매일경제는 매경 취업스쿨, 경제상식, 머니투데이는 더벨 스톡, 자본시장,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아니 저기 재테크.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 노트북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 아닌데 왜 계속 손으로 이렇게 이게 가격 미는 이유는 뭐죠 대체? 가격 때문에 이게 헷갈릴까봐 줄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줄을 맞추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한 매체 안에 네네. 선 이게 나눠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렇게 가격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줄 보고 있었어요. 네 화면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내 표가 좀 작아서 이렇게. 네 보고 어쨌든 있었어요. 계속 하시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머니투데이는 자본시장, 재테크 그리고 소설 이렇게 소설이 기자들이 소설 써서 소설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열리즘. 최영리즘. 네. 그거 재밌게 봤죠. 자기가 소설을 쓰시는 도전을 해서 이제 구독을 해보겠다고 회사에 제안을 해서 그럼 소설로 하는 그 거지.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남영도 기자가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남영도 기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지금 회사 이름 걸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안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다들 이제 경향신문을 빼놓고 공통점이 경제, 재테크, 부동산. 타겟층이 좀 명확한. 그렇죠. 네. 네이버에서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네이버 주독자가 30, 40대다. 이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재테크, 부동산이고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냐. 이것도 약간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네요.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경제나 이쪽 소설. 맙소사. 정답 소설. 그래서 하게 됐고 아무튼 네. 그 소설은 아닌데 경향은 솔직히 저는 보고 주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SNS 경향 뭘 돈 내고 보는 건지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저는 야구 좋아해요. 그럼 너 야구 콘텐츠 쓸래? 네. 그럼 너가 여기서 들어오면 원고료를 주고 수익도 배분해 줄게.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다고 보는 게 다른 브랜드들은 정체성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은 야구, 조직 리더십, 에세이, 경제 해설 온갖 걸 다 하는구나. 기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걸로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일관되지 않았다. 독자들 보기에 딱 와닿지 않는다. 좀 그런 비교를 제가 일단은 보는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이고 머니투데이의 더벨 스톡은 19,900원입니다. 한 달에. 넷플릭스보다 더벨은 비싸죠. 예전에 한번 구독 시스템을 한 적 있지 않나요? 더벨?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 주로 이제 기업들 상대로 네. 경제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거 바탕으로 유료를 이미 했었고 또 요거를 좀 응용해서 네이버에도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보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네네. 이 매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돈을 내면 볼 수 있는데 조금 서글픈 게 네. 네이버가 홍보를 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콘텐츠를 구독하면 쿠키를 2개 드립니다. 진작 얘기하지. 이 쿠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하면. 또 누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네. 이게 과거랑 좀 많이 이제 역전된 것 같다. 이 과거에는 이제 자전거를 사고 네. 자전거를 팔고 신문을 이렇게 묶어서 팔았는데 신문을 사면 자전거를 줬는데 지금은 그랬죠. 언론을 구독하고 쿠키를 주는 이런 거고 요거는 근데 제가 한국경제라고 했지만 이 언론사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이버 유료 포함해서 네이버의 구독을 전반적으로 무료 구독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홍보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서 쿠키가 웹툰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유료 맞아요. 아이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웹툰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시대가 좀 역전이 된 것 같다. 이거 좀 이렇게 스위트홈을 보는데 됐습니다. 쿠키가 없어가지고 진짜. 근데 그 신문을 구독을 하니 그냥 200원을 충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하나가 생각할 것 100원이에요. 같은데. 쿠키 하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주지도 않네요. 어쨌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죠? 네. 네. 그럼 지금 뭐 성과라고 할 것도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게 저는 좀 순서가 좀 잘못된 면도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들어간 언론사 그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네. 왜 들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대부분 우리도 딱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딴 데서 하니까 그래도 발을 담그는 거예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제 유료 구독이 사실 언론의 방향성인 거는 맞다. 그쵸, 그게 맞죠. 해외 유수의 언론들이 지금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이런 데서 후원이나 유료 구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고 기반의 언론 모델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언론의 효과가 좀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료 구독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없던 차에 포털이 한다니까 이참에 들어가서 같이 실험을 좀 해보는 그런 성격으로 보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활을 거는 곳은 없고, 하고 싶은 애 있으면은 지원해서 한번 우리 회사 안에서 한번 누가 해봐, 소설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고 있는 버스가 것 출발한다니까 네. 일단 누구라도 타봐, 지금 이런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서울신문이나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들어갔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포털에 종속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우리가 유료 구독에 대한 준비를 안 해왔는데 갑자기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준비부터 그쵸. 하겠다. 뭐 대충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게 좀 더 돈 받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냉정한 좀 준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하품을 하고 계시. 못 본 척 하려고요? 어쨌든 좀 더 네. 신나게 또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언론사, 그러니까 뉴스를 원래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네이버였는데, 맞습니다. 네이버가 지금에 와서 현재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무료로 뉴스를 뿌리는 그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고 유료 모델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저 이게 또 좀 역설인 것 같은데,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냥 구독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던져보는 느낌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네. 네이버도 모든 사업을 성공시켰던 건 아니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주류 언론사들 대상으로 계속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약간 관리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한겨레 전 사장이 네이버 멘토로 갔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독자로서 기사를 보긴 했는데, 네네. 사무실이랑 차를 지급한대요. 이제 멘토라는 이름이 좀 모호한데 사실상 이제 정관처럼 뭔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지금 금중 기자가 그 얘기를 하면 다음 사람이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역시 다음 사람이 그 얘기였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네이버의 언론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언론 관리 네. 측면에서 그냥 만든 이것도 서비스다. 언론사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약간 주류 언론사 대상으로 한번 관리를 해주는, 네. 우리 이런 기회를 주게, 이런 어필을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네이버가 워낙 이제 언론 생태계에 안 좋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 이런 시도도 하고 너의 혁신을 도와주고 있어,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언론사들이 사실 네이버에다가 정말 이상한 이제 기사들을 많이 써내잖아요. 네. 이제 포털 환경이 되면서 종이 신문에는 안 내고 온라인으로만 내는 기사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대부분 사실 확인 안 거치거나 뭐 커뮤니티에서 무슨 주장을 하면 쓰거나 뭐 조국 페이스북에서 뭐가 있으면 그냥 올리거나 또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알맹이 없고 문제 많은 기사를 써냈던 언론사들이 유료 구독 전환이 목표라면 이런 기사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과감하게 하려면 포털 제휴로 인한 이득들을 이런 포기하고 우리는 유료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런 걸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포털에 공짜 기사도 쏟아내고 있고 한편으로 유료 구독도 하고 있으면 이 조직 안에서 둘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독자 입장에서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이 같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만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은 맞습니다. 드는데, 네. 뭐 결국 기존에 하던 거를 안 하고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야 좀 이게 되지. 뭐 기존에 불량식품은 이미 다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놓고, 맞아요. 이 좋은 식품은 돈 있는 사람한테만 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같은 브랜드에서. 네, 그 되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 또 하나 좀 주목되는 실험이 한겨레가 지금 맞습니다. 유료 후원을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